자, 요거 한번 네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저도 포함입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신혼부부 10쌍 중에 4쌍, 한 40% 정도는 예,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현재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 있죠. 커플이 그리 많지도 않은데 그 커플들조차도 10쌍 중에 4쌍은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놀라워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나? 저 놀랐던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결혼해가지고 이제는 무조건 애를 놓지도 않는 거야, 이게. 네, 명불허잡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결혼하면 무조건 자녀 계획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결혼해서도 이제는 애를, 안 낳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애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놓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것 때문에 애를 안 놓는다고 보는데, 뉴스를 봤는데, 통계청에서 조사한 대로,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신혼부부 중에 약 42.5%가, 자녀가 없어요. 애를 낳지 않았다는 거죠. 뭐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다는 부분이죠. 예견이 되었다는 부분. 예견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들으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42.5%면 거의 반이 살짝 못 미치잖아요. 자녀가 없다는 거. 근데 41.5%가 아예 애를 낳을 생각이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주변에 얘기 들은 거 보면, 얘기 들은 게 보면,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어. 옛날에는 결혼하면 바로 애를 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커플들 좀, 요즘에 결혼한 사람들이 보면, 얘기 들으면, 어떠냐 하면, 자녀 계획을 뭐, 한 3년 뒤에, 어, 3년 뒤에 출산 계획을 잡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자녀 없이, 딩크족으로, 어, 딩크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쳐서 결혼하는 뭐 속도 위반이 아니라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는 사람도 아직 많긴 하지만, 보통은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결혼하고 하면 자녀를 바로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분, 뭐, 시어머니나 친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3년 뒤나 좀 뒤에 바로 애를 이렇게 임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3년 뒤에 출산 계획을 잡는 그런 커플도 있고, 아예 그냥 자녀 없이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겠다. 딩크족. 딩크족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딩크가 DINK, 약자예요. 더블 인컴 노 키드. 그러니까 두 명이 맞벌이한 돈으로 아이 없이 좀 여유 있게 살겠다. 그게 이제 딩크족입니다. 딩크족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한 10쌍 중에 한 쌍 정도, 한 14%, 15% 정도가 이제 딩크족으로 알고 있어요. 유튜버 분들 중에서 딩크족 부부들이 몇 분 있고,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딩크족 부부가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 딩크족이라는 말이 생소하고, 아직 우리나라 이 딩크족이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커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늘어나고 있다는 징표가 바로 제가 얘기하는 이 제목 글이죠. 10쌍 중에 4쌍은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4쌍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를 안 낳는다 이게 아니라, 좀 뒤에 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아예 안 놓을 수도 있다. 그게 포함된 거예요. 자, 그럼 왜 낳지 않을까요? 결혼했으면 이제 애도 키우고 가정을 건실하게 만들어야지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아무래도 첫 번째는 자녀를 키울 만한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되어 있어서. 자,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자녀를 키우려면 뭐 공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요. 근데 자녀 키우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돈 무지하게 깨집니다. 출산하는 순간부터 돈 무지하게 깨져요. 뭐 산부인과 비용부터 해가지고 애 필요한 육아용품에다가 그 산후조리원에서 한 300 깨지고요. 출산하는데 한 4, 50 깨지고, 애기용품까지 해버리면 그 달만 500 넘게 깨져요, 여러분. 그 달만 500 넘게 깨져. 애기 침대나 뭐 육아 뭐 젖병, 옷, 그리고 유모차. 애가 태어나면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애를 키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애를 누가 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시댁이나 친정에서 애를 안 돌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와이프분이 출산 휴가를 내고 싶어도 출산휴가 내면 회사에서 안 받아준다거나 나가라고 한다거나, 그런 경우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내 쌍 중에 분명히 자녀가 싫어서 안 낳는 사람도 있겠지만 낳고 싶어 하는데, 내가 만약 여기서 애를 갖게 되면 과연 회사에서 좋아할까?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들이 없는 게 반영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맞벌이 해야 되잖아. 여자분들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맞벌이 해야 되는데, 그 맞벌이의 전제 조건에 애를 출산하더라도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출산 휴가를 좀 받아주고 해줘야 되는데, 받아주는 회사도 있는 반면에 안 받아주는 회사도 있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시댁이나 친정이 맡겨야 되는데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뭐, 시어머니 친정이라고 해서 애 키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왜냐, 애 키우는 거 졸라 힘들거든. 엄청 힘들어요. 나도 조카들 집에 놀러 오면 졸라 힘들어. 애기들 말 안 듣잖아요. 칭얼대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예민하고 먹는 거 엄청 신경 써야 돼 하다 보니까 시댁 친정에서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대요. 이해가 되죠. 애 키우는 게 졸라 노가다거든. 차라리 밖에서 일하는 게 낫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좀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애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지금 4쌍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뭐 딩크정 얼마나 빼버리면 한 3쌍 정도는 저 조건을 못 채운 거예요. 애를 낳아서 기를 만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 아직 주거 환경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뭐 아파트를 들어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신혼집으로. 근데 아파트 들어가는 게 굉장한 부담이잖아요. 돈이 많아서 아파트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출을 엄청 껴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출금이나 압박이 굉장히 엄청나게 신혼부부들한테는 금리도로 작용할 거예요. 시작부터 전세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 대출을 엄청 끼고 들어올 거야. 대출이 남아 엄청나게 많이 남은 상태에 애까지 출산해버리면 나간 대출 이자금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마 지금 신혼부부들 중에서도 아파트 들어간 사람들 중에 대출 엄청 이빠이 받아가지고 이자까지 해가지고 돈 나가는, 한 150 이상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걸요? 근데 거기에 애까지 태어나 버리면, 그러면 적자예요, 적자. 마이너스. 뭐 둘 다 대기업 다니고 하면 모르겠지만 고만고만하다면. 거기다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맞벌이 해도 누구 한 명이 좀 잘릴 수도 있잖아요. 직장이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주간경을 완성시키는 게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 어떻게 결혼했지만 뭐 집의 대출값이나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이 생활비, 이 수익적인 부분을 애가 키울 만한 기본적인 어떤 안정된 상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다. 완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애를 갖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애를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다면, 그건 애한테도 못할 짓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뭐냐면, 요즘 부부들이 그만큼 애 키우는 데 대한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 육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고 보면 돼요. 특히 요즘에는 애 태어나는 순간 서열 같은 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애들이 졸라 웃긴 게, 학교 같은 데 가면 아버지 돈 얼마 버는지, 차는 뭐 모는지, 어느 아파트 사는지, 몇 평 사는지, 얼마 버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걸 먼저 알고 있어. 그 만약에 뭐 수준 미달이다, 좁은 데 산다, 차가 안 좋다, 그러면 거기서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야. 요즘 애들 굉장히 싸가지 없잖아요. 곱게 자라가지고. 음. 뭐 휴먼시아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수도권에 휴먼시아 사람 뭐라고 불러요? 휴거라 부르죠, 휴거. 휴먼시아 거지. 나도 그런 말 처음 들었어. 어른들도 안 하는 말을 애들이 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휴거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너무가 어이는 없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가난한 환경이나 좀 힘든 환경에서 태어나버리면 과연 우리도 힘들었잖아. 우리도 나도 가난한 환경에 자랐지만 그런 서러움과 핍박을 많이 받으며 자랐지만 과연 요즘 애들은 그 레벨이 더 심하거든요. 제가 겪었을 때보다 더 심해요. 훨씬 더. 조금만 자기보다 못 살아도 자기 밑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있어요. 과연 이런 힘든 환경에서 애들이 과연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좀 부담감, 어려움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 힘든 환경에 태어나가지고 남들처럼 못 해주는데 애들한테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그렇죠. 요즘에 가난 진짜 죄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애 하나 키우는데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애 하나를 키워가지고 출생할 때까지 키워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드는 비용이 인당 3억 정도 돼요. 3억. 그러니까 애 하나 키우려면 애 하나 성인 때까지 이렇게 온전히 키우려면 3억이라는 돈을 애한테 부어야 되는 거예요. 수중에 당장 1,000만 원도 없는데 3억이라는 돈을 부어야 돼. 요즘에는 애들한테 아무거나 못 하잖아요. 아무거나 못 해요. 응? 장난감도 졸라 비싸고요. 우리 때랑 달라. 뭐 장난감도 비싸고 뭐 학원도 비싸고 학원 안 보내면 안 되고 사교육은 무조건 해야 되고 응? 높은 사교육비, 뭐 높은 물가, 거기에 비해서 낮은 임금,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보통 애 하나 키우면 거의 돈을 못 모은다 그래. 돈을 못 모은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통 보면 애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더 잘해주려고 하거든요. 부모님들께서 형제도 없는데 더 신경 써줘야지, 더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한테 막 더 좀 과투자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형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막 브랜드도 이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요즘에 학원 안 보내는 애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학원 안 보내고도 키울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어떤 얘기 들었냐면 학원 안 보내면 친구가 없기 때문에 놀래들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은 수업 들으려고 간다기보다는 수업 들으려고 간다기보다는 애들이 거기 있으니까 놀려고 가는 거야. 학원 안 가면 애들하고 어울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얘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게 이해가 되면서도 참 너무 좀, 너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학원 가서 배우는 것도 없는데 애들하고 놀려고 그 돈을 주겠다. 근데 그런 집안 진짜 많아요, 대한민국에. 정말 많을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 학원 가서도 별로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뭐 배우는 게 딱히 없어도. 근데 애들이 거기 있어요. 비슷한 또래 애들이. 학교 다니는 애들이 거기 다니니까 그냥 마지못해 보내는 거. 요즘 애들 초등학생들도 학원 두 개, 세 개씩 다니잖아요. 두 개, 세 개씩. 우리 때보다 학원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옆집 애들 비교할 거 아니에요. 어, 성적 비교, 외모 비교, 뭐 브랜드 비교 다 할 거 아니에요. 학원 비교. 과연 그 비교할 때 내가 그만큼 또 챙겨줄 수 있을까? 내가 그만큼 해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지수인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학원 두세 개 다녔다고. 저 학원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때는 학원을 안 다니는 애들이 좀 많았어.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근데 지금은 학원 안 다니는 애들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학원 안 다니면, 아니, 학원 아예 안 다니는 애가 없잖아요. 학원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학원 다녀도 막상 쓸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알루검님, 학원 다녀도 막상 쓰는 거 없잖아요. 막상 할 줄 아는 거 없잖아. 지금 태권도 발차기 할 수 있어요? 아니, 수학 미적분 문제 해석할 수 있어요? 애들 저 막 옆집에 뭐 한다, 뭐 한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애를 키우면 이게 아파트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 재테크 이런 것도 있지만 애를 보다 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 아파트 들어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솔직히 혼자 살면 아파트 굳이 안 들어가도 돼. 혼자 살 것 같으면. 근데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키우다 보면 얘 방 하나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학원하고 좀 가까운 학교랑 좀 가까운 놀이터가 있는 비슷한 나이 또래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애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파트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즘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께서 아파트 들어가려고 이제 굉장히 애를 쓰는 거예요. 요즘엔 아파트가 주상복합이잖아요.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그 아파트 보면 주거 2층, 3층 보통 상가 3층 끼고 아파트 만들잖아요. 그럼 상가 보면 다 학원이 다 들어가 있잖아. 어린이집 기본이고 유치원, 뭐 단과 학원, 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학원이랑 학원은.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 보통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못 모은다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결혼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뭐 딩크족의 증가.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자녀 없이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파이가 좀 커졌어요. 유튜버 중에 보면 둥지 언니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분도 딩크족이에요. 그 구독자가 꽤 있거든요. 20만 명이 넘을 거야. 아마. 옛날 같았으면 딩크족이라고 얘기하면 손가락질 받거나 어디 가서 얘기 못해요. 혼나거나 막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딩크족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신혼부부 중에서 처음부터 딩크족이 외치고 부모님한테 저희는 저희들이 그냥 살 테니까 자녀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부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딩크족 왜 하냐? 아니 보통 결혼하면 애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애 낳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가난한 환경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둘이서 살 것 같으면 그렇게 빠듯하게 좀 안 살아도 돼. 둘이서 살 것 같으면. 둘이서 맞벌이에 살 것 같으면 살 수 있어요. 좀 여유 있게. 취미생활 때 애한테 드는 시간이 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돈으로 뭐 취미생활 같은 거 해도 되고. 그리고 애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가 애가 좋고 막 그런 것도 좀 아니더라고요. 애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해요. 아기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여자분들도 자기가 출산한 애 좋아하지 남의 애들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그 자기가 출산한 애도 자기 애니까 좋아하는 거지. 그게 남의 애면 서도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딩크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자, 알루쿠니 그럴 바에는 법률을 안 할 것 같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구시적인 발상이에요. 왜 결혼을 하면 애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시적인 발상이에요. 옛날 마인드, 옛날 마인드. 사실 요즘 여성분들 굉장히 그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어요. 출산에 대한 리스크를. 그럼 님은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 마인드면 힘들 거야, 아마. 왜냐하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나이 먹어서도 만약에 결혼한다고 치면 출산에 대한 부담감 더 많이 안고 있잖아요. 산모의 건강과 지칠 수 있으니까.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몸을 상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애 못 낳으면 구박도 받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아마 딩크족을 이렇게 외치면서 자녀 없이 결혼하겠다. 그냥 우리들만 행복하게 살겠다. 이렇게 외치는 커플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지표예요. 10쌍 중에 4쌍은 자녀를 낳지 않는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어. 뭐 4쌍이 될지 5쌍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커플들이 자녀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녀를 향후에는 안 나올 수도 있겠다고 예상하는 커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거예요. 40%라고 치면. 보통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지. 아, 결혼해도 애 한 명 가지지 않겠냐. 그래서 자녀 없이 어떻게 사냐라고 생각하는데 통계로 얘기하니까 생각보다 자녀 없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사는구나. 이렇게 많을 줄이야. 자녀 없는 부부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나중에 보면 또 나쁘지 않는 게 뭐냐. 혹시나 그럴 수도 있잖아. 이혼할 수도 있잖아. 이혼할 때 자녀까지 생겨버리면 그 자녀한테 상처도 줄 수 있잖아.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혼율이 워낙 높으니까 3분의 1 아닙니까? 33%인데 뭐 딩크조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애가 없잖아요. 요즘 이혼 커플도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애 딸려 있으면 걔한테도 상처잖아요. 요즘에 뭐 이혼이 뭐 대수견냐 얘기를 하겠지만 어린 애들한테는 이혼을 할 때 그 굉장히 좀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을 고운 시선을 보지 않습니다. 성인들이야 뭐 모르겠지만 아직 애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부모 없이 뭔가 부모 한쪽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그 유년기를 보낸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혹해요. 근데 이제 뭐 자녀 없이 뭐 결혼했으면 이혼할 때도 뭐 자녀가 없으니까 그런 거 뭐 위자료 준다거나
누군가한테 상처를 준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자,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건 나쁜 걸까요? 뭐 그것도 자기가 행복할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은 거죠. 자기가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으면, 후회하지 않은 자신이 있다면. 대부분 있잖아요. 나이 먹고 보면 그 그런 것 후회,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 하면 그 나이 먹고 외로워질까, 나이 먹고 청승 맞아질까 봐, 나이 먹고 내가 다쳤을 때 누가 옆에 없으면 힘들어질까 봐, 그것 때문에 뭐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이 외치는 사람인데, 그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자기가 건강 관리를 못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래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건강 관리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혼자 살기 때 그래, 사람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게 그런 거야. 혼자 살면 폐인처럼 살고 있다, 폐인처럼 살 거야. 그거 정말 잘못된 편견이에요. 혼자 살아도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도 많거든. 같이 살아도 서로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왜 같이 살아야 서로 챙겨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이죠, 여러분. 챙겨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서로 따로 국밥인 사람도 있는 거죠. 같이 산다고 무조건 밥 같이 먹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각방 쓰는 부부들도 생각보다 많고, 밥도 따라 먹는 커플들 많아요. 식성이 다르고 하니까. 부딪히니까. 꼭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이부다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혼자 살아도 뭐 내가 후회하지 않은 자신이 있다거나 내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만 잘 돼 있으면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혼자 산다고 하면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사실이긴 하지만, 아무튼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4쌍이라고 하는데 5쌍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신혼부부들이 이 자녀에 대한, 자녀 출산에 대한 압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애를 키우며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얼마나 힘든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 그만큼 대한민국 땅에서 자녀를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렵다. 돈도 많이 들고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번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4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